예, 그러면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하게 된 건 저희가 신기술 시범 사업 중에 저 수출장 딸기 시범 사업 내용 중에 요번에 이제 그 화분 매개용 꿀벌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시범 사업을 강릉시에서 받게 돼서 이 시범 사업 자체가 그 뭐 어떤 특정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벌통이 특정하게 벌통만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기술을 저희가 뭐 한 5, 6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농가에다가 이제 사용하는 농가에 이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벌을 오래 쓰게 해주는, 잘 쓰게 해주는 요 기술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보면은 표준화된 벌통이 있어요. 표준화된 벌통. 그 안에 뭐 벌통 안에 소비가 몇 개 들어가야 되고 꿀벌이 몇 장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저기 꿀벌 납품해 주시는 사장님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요 규격에 맞춘 벌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벌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강의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그 강의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벌을 이용을 해 주셔야 벌을 오랫동안 저희 시범 사업에 적합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딸기의 생산량이 더 향상이 됐냐 뭐 이런 부분을 또 체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오늘 혹시 참석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하튼 이거 녹화 파일이라도 제가 그 담당자분께 드릴 테니까 그때라도 이제 이걸 보고 교육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오늘 내용은 크게 이제 딸기의 꿀벌을 거의 안 써보시고 뒤형벌만 쓰셨다고 하셔서 오늘 이제 꿀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서 그 꿀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딸기에서 이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기술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꿀벌 외에도 D형벌을 쓰시기 때문에 D형벌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시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D형벌을 여튼 꿀벌이 떨어졌을 경우는 D형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D형벌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끝으로 저희가 지금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금년 초였죠. 금년 초 작년 12월 달에 꿀벌이 갑자기 많이 소실이 되는 바람에 딸기 농가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원래 꿀벌들이 못해도 3월 달까지는 버텨줘야 되는데 3월도 채 못 버티고 12월 말하고 1월 초에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대부분의 딸기 농가들이 D형벌을 급하게 사용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D형벌도 역시나 공급 부족이 돼가지고 그때 D형벌을 바로 빨리 구하지 못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B형벌 생산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딸기나 토마토나 이런 작물 재배자들하고 연결해주는 저희가 플랫폼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개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참여에 대한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배정된 시간 1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원예작물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수정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벌들이 다 수정을 다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영상 한번 볼게요. 아,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화면 공유를 아직 안 했죠? 잠깐만요.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예. 예, 지금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예작물에서 본다면 우리가 벌만 갖다 놓으면 다 수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벌들이 이렇게 안고 나면 벌들이 꽃가루 묻혀줍니다. 꽃가루. 꽃가루를 이렇게 묻혀주고 그 이후에 화분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씨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미씨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그 씨를 키우기 위해서 주변에 호르몬이 발생을 해서 그 씨방 주변을 키워서 과실이 착화가 되는 거예요. 딸기 같은 경우는 화탁이라고 해가지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에 보면은 거기 암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암술들이 많고 그거 주변으로 그거 주변으로 수술이 한 여섯 일곱 개 정도가 둘러싸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꽃가루가 그 암술이 작은 암술이 있는 화탁에 골고루 묻어줘야지 이제 딸기가 예쁜 딸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벌이 안 앉아주면은 딸기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막 휘어진 이상한 딸기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꽃가루가 제대로 안 붙기 때문에 그 암술 주변에 씨방 주변이 제대로 발육을 안 해가지고 화탁이 제대로 발육을 안 해서 이상한 딸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벌이 하는 역할은 꽃가루를 묻혀주는 역할만 합니다. 묻혀주는 역할만. 묻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벌이 실제적으로 꽃가루에서 나오는 뭐 화분관이라든지 씨하고 결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벌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벌을 아무리 좋은 벌을 줘도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우스의 온도를 잘 조정해 준다라든지 식물의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비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맞아지게 되면 뭐 온도 관리 이런 것들이 안 맞아지면은 꽃가루를 아무리 묻혀도 화분간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제대로 꽃가루가 터지질 않아 가지고 꿀벌한테 묻어지지도 않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가 서량했을 때 1월에서 2월 사이에 우리가 기온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물론 벌의 활동성도 떨어지게 되지만은 그때쯤 되면 꽃밥이 잘 안 터져요. 너무 추워서 야간에 너무 추워가지고 꽃밥이 잘 안 터지니까 꽃가루가 너무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꽃가루가 너무 적게 나오는 걸 꿀벌이 아무리 묻혀가서 묻혀줘봤자 꽃가루가 너무 적고 두 번째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화분간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얘기죠. 그 얘기 때문에 물론 뭐 벌이 활동이 잘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온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하우스 내부 환경, 겨울 환경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게 기온과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에는 딸기의 품종 개량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이라고 봐지고 그나마 그거를 좀 줄여줄 수가 있는 게 거래 활동이 그나마 좀 겨울에 좀 잘 되게 해주면은 그나마 조금 그런 기형과의 발생을 조금이라도 좀 낮춰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벌도 좋은 벌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장 작물에 대해서 이런 저기 온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꿀벌은 여왕벌, 일벌, 숫벌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분맥에서 중요한 벌은 여왕벌하고 일벌입니다. 여왕벌이 왜 중요하냐면 일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지 동생들을 누가 낳냐? 여왕벌이 낳는 거죠. 여왕벌이 여왕벌이 산란을 계속적으로 비닐하우스 내에서 산란을 꾸준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거기에서 벌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고 그 새끼 벌들을 키우기 위해서 언니 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왕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산란이 끊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새끼들이 안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이벌들도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벌의 수명은요,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달 이후부터는 벌이 생산되지가 않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분구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벌통에 벌이 들어간 다음에 벌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관리를 좀 잘해주면 여왕벌이 계속적으로 산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3월 이후까지라도 계속적으로 산란이 이루어져 가지고 늦게까지라도 벌을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 부분이 그래서 여왕벌의 산란을 얼마나 잘 유지를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일벌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일벌들이 벌이 있다고 다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급되는 벌통들이 대부분의 벌통 내부 안에
여왕벌 한 마리에 꿀벌, 일벌들이 7,500에서 10,000마리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7,500에서 10,000마리가 다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는 벌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20,000마리 벌통을 넣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20,000마리가 다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넘어가고요. 자, 일벌 같은 경우는 일벌은 알에서 21일 만에 만들어집니다. 21일 만에 만들어지면 그러면 알에서 애벌레를 거쳐갖고 번데기를 거쳐갖고 이제 일벌들이 막 나와요. 이게 영상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애벌레가 만들어지고 애벌레가 언니벌들이 준 꽃가루하고 꿀을 먹고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 하얀 거는 이제 로얄 젤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서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애벌레에서 이제 번데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번데기가 이제 유충해서 이제 번데기로 다 탈바꿈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하얀색이었던 번데기가 점점 새까맣게 변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드디어 얼음벌레로 탈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탈피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막 나온 애들이 바로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냐? 그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이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서부터 약 한 14일까지, 약 한 14일까지는 집안에서만 일합니다. 이때는 얘들이 날 줄도 몰라요. 예. 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집안에서 하는 일만 합니다. 집안에서만 일을 하다가 얘들이 14일 정도가 지나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부터 그때부터 얘들이 기억 비행이라는 걸 해요. 자기 집에서 주변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냐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4일부터가 17일, 18일까지 한 4일 정도를 자기 집 주변의 지형 지물을 다 익히게 됩니다. 그렇게 다 익힌 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익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얘들이 밖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벌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벌을 받으실 때 어린 벌들하고 이제 나이 든 벌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만약에 어린 벌들이 처음에 많다라고 하면 초반에 벌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뭐 이런 분들 계셔요. 벌 받았는데 벌이 안 나온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그때 뭐라고 답변해 드리냐면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 주세요. 이러면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벌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예. 어린 벌들이 적응해 가지고 나오는 게 결국에 딸기에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벌통을 갖다 놨을 때 초반에 막 머리 부딪히고 막 하우스에 부딪히고 벌들이 엄청 많이 죽어요. 그런 벌들은 뭐냐면 나이 든 벌들이에요. 이미 밖에서 적응했던 벌들이 하우스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어디야? 이라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자기 기억하고는 전혀 다르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벌을 받을 때는 외역복 나이 든 벌보다는 나이가 어린 벌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받으셔가지고 이 벌들이 서서히 하우스 내에서 그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벌들의 기억은요, 이 벌들이 집에 돌아오는 거는 냄새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14일부터 약 20일까지, 14일부터 한 18일까지의 그 기억 비행했을 때 그 기억만 가지고 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뭘로 기억하냐면 냄새가 기억이 아니고 시각적인 정보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통을 원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얘들 집을 잘 못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통을 뭐 하루는 뭐 1번 하우스에 넣었다가 다음 날을 2번 하우스에 넣었다가 다음 날 3번 하우스에 넣는 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벌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벌들이 길을 잃어가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통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벌들은 원래 외역 활동을 원래 2km 이상 날아다니는 애들이에요. 밖에서 키우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우스에서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원래. 예. 원래 안 좋은 하우스에서는 얘들이 살아가기 힘든데 여러분들의 딸기를 수정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에 있던 내역봉들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100m 정도라는 것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벌을 놓고 난 다음에 꽃꿀벌은 적응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넣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벌의 활동 환경은 온도가 20도씨에서 30도씨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너무 추울 때 온도가 15도씨 미만으로 떨어지면 벌이 잘 안 나옵니다. 원래 안 나오는 겁니다. 벌 안 나온다고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원래 안 나와요. 15도씨 미만부터는 활동이 급감하게 되고, 벌통 내부는요, 반드시 27도에서 30도씨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왕벌이 산란이 안 끊어져요. 만약에 온도 내부가 25도, 24도로 떨어지게 되면 서서히 여왕벌은 산란을 중단하게 돼요. 그럼 더 이상 벌들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통의 내부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간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딸기 같은 경우는 야간 온도를 보통 10도씨 미만으로 잡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꿀벌 같은 경우는 10도씨 미만으로 외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얘들이 겨울잠 잘 준비를 해버려요. 특히 5도씨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얘들이 서로 벌들이 뭉쳐가지고 봉구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겨울잠 준비한다고 봉구라고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봉구를 만들게 되면 온도를 얘들이 안 얼어 죽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뭉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뭉쳐버리면 다음날 날씨가 따뜻해져도 벌이 안 나와요. 봉구가 풀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간 온도를 10도씨 언저리 중에서 맞춰줘야지 벌들이 데미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벌 쓰실 때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도는 2만 럭스 미만 흐린 날 때부터는 벌떼 활동이 점점점 감소하게 되고, 5천 럭스 미만에서는 벌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원래 좀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딸기에 대해서 딸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꿀벌에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보통 양봉 농가들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 딸기 농가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벌통이라고 얘기 안 하고 봉군이라고 얘기해요. 봉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여왕벌 한 마리에 일벌들이 통에 들어가 있는 그 벌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비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벌통에 집이 있죠. 이렇게 판때기 형태의 집이 있는데 이 판때기 형태의 집을 소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가 몇 장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벌들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있냐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소비는 벌들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벌이나 유충이나 알이나 아니면 먹이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이가 들어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먹이장이라고 부르든지, 안에 꿀이 저장돼 있으면 그거를 저밀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에 벌들이 붙어 있으면 그거를 봉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들을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 소비 한 장에 벌들이 가득 딱 붙어 있는 상태가 약 한 1,5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소비 석장이라고 하면은 어, 약 6,000마리에서 최대 7,500마리까지 붙을 수가 있고, 소비 넉장이라고 하면은 약 한 8,000마리에서 최대 10,000마리 정도까지 붙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벌이라고 부르는데 양봉농가들은 보통 역봉이라고 부르고, 이 역봉도 밖에서 일하는 나이 든 벌을 외역봉이라고 불러요. 외역봉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양봉농가들은 역봉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러면 어린 벌들 있죠. 집안에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벌들, 집안에서 일하는 벌들을 보통 원래는 내역봉이라고 부르는데 양봉농가들은 이걸 유봉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꿀벌 먹이가 있는데요. 딸기꽃은 결코 꿀벌한테 먹이가 될 수가 없어요. 꽃가루도 너무 적게 나오고 꿀도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벌통 안에 있는 새끼들을 먹여 살릴 양이 결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무슨 어, 된장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꽃가루입니다. 꽃가루를 효모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이 화분떡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분떡 다른 말로 대용 화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반드시 들어가줘야지 여왕벌의 단백질원으로서 산란이 반드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꿀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면 반드시 벌통 안에 들어갈 때 저밀판이라고 해서 벌통 안에 꿀이 저장되어 있는 벌집이 꼭 하나가 들어가줘야지 거기 있는 꿀을 얘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딸기는 5개월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벌집 하나, 꿀이 들어가 있는 벌집 하나로는 부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벌집 부족할 때쯤에 뭘 돼야 되냐면 설탕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양봉 농가들은 뭐라 부르냐면 사양액이라고 불러요. 뭐 설탕물입니다. 그냥 설탕물. 설탕물을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만들어주는데 설탕을 하고 물을 1대1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리터의 설탕물을 만든다고 하면은 설탕을 500g을 넣고 그거를 물로 1리터 맞춰주면은 1대1 설탕물이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해주면 얘들이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딸기에서 표준화된 벌 규격은 이렇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벌 규격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 안 맞으면 시범 사업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급해 주시는 양봉 농가들은 반드시 여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 화분맥의 전용 벌통이 돼야 됩니다. 화분맥의 전용 벌통, 나무 벌통이 돼야 되고요. 일반 나무 벌통이 아니고 화분맥의 전용으로서 폭이 좁아요. 폭이 약 소비가 최대 6매 정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화분맥의 전용 벌통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비장이라고 해서 여기 벌이 들어가는 장인데, 최소 벌이 들어가는 봉판이 석 장에서 넉 장 정도에서 7,500에서 10,000마리 정도 되는, 반드시 벌이 요 정도 밀도가 돼야 됩니다. 더 많아도 상관없긴 한데 굳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7,500마리 미만으로는 공급해 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소비 석 장 이상의 강군으로 반드시 넣어 주시면 되고, 이 벌의 구성은 반드시 여왕벌과 일벌이 있어야 되는데, 일벌도 외역봉보다는 내역봉 양성이 잘 된 벌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이전에는 응애 방제가 철저히 돼 있는 벌들을 반드시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산란이 멈춘 벌이 하우스에 들어가서 여기서 화분떡을 먹으면서 산란 자극이 돼서 하우스 내에서 산란이 일어나도록, 가급적이면 들어갈 땐 산란을 멈췄다가 하우스 안에서 산란 자극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벌통을 구성을 반드시 양봉농가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이는 반드시 대용 화분 2kg짜리나 1kg짜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밀판은 꼭 한 2kg짜리를, 꼭 풀 저밀판을 꼭 하나 반드시 넣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양봉농 우리 작물 재배 농가들은 이렇게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보온재가 있어요. 보온재. 강릉은 춥기 때문에 반드시 보온재 넣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벌통 내부 온도를 30도씨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시켜 줘야 된다고 했죠. 이 화분맥의 벌통을 쓰는 이유도, 일반 스티로폼 벌통을 쓰면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거 벌통 내부 저기 안 됩니다. 그 온도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화분 매개 볼통 못 구해가지고 스티로폼 볼통밖에 쓸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담요라도 반드시 덮어줘가지고, 한 겨울에는 담요를 덮어줘가지고 온도를 반드시 30도 정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양기는 두 가지 형태의 사양기가 있어요. 수평 사양기하고 수직 사양기가 있는데, 저희 시범 사업에서는 기본이 수평 사양기입니다. 이쪽에다가 덮개형으로 돼 있어서 우리 그 딸기 농가들이 설탕물을 줄 때 최대한 공격을 적게 받기 위해서 수평 형태의 사양기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수직 사양기를 사용하셔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거 사용하실 때는 우리 딸기 농가들이 설탕물을 별도로 주실 때 반드시 옷에 장구를 갖추고 설탕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센터 저기 담당자분께서도 이런 표준화된 벌통이 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딸기에서 사용되는 환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일벌이 양성된, 내역봉이 양성된 것들이 필요하고, 그 내역봉들이 화분 매개용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저기 비닐하우스에 적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반드시 하우스 내부에서는 산란이 촉진이 돼줘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통을 설치할 때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가급적이면 좀 안쪽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벌통 내부 온도가 30도씨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측창 주변이라든지 그 문 주변으로 가게 되면은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벌통 내부 온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좀 안쪽에다가 넣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벌통의 방향은요, 크게 상관하실 필요는 없어요. 방향은 가급적이면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다가 벌통 입구를 놔두면 좋긴 한데, 이게 하우스들마다 동서 형태도 있고 남북 형태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건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실험해 본 결과 편 차이는 안 났습니다. 그런데 벌통을 설치를 해줄 때 이런 난방기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다른 말로 대포라고 부르는데, CO2도 같이 발생되는데, 이거 바로 옆에다가 벌통을 놔두시는 분들인데 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CO2가 벌한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닥에 설치하는 게 좋으냐, 조금 띄워서 설치하는 게 좋으냐,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가 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 개미들이 좀 이제 그 우리 꿀이나 설탕물 때문에 꼬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띄워서 설치해 주는 걸 좀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벌들을 어떻게 우리 시범3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벌들을 오래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래 쓰게 하냐? 결국 벌통 내부로 온도를 유지시키고 먹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가지고 벌을 통 내부를 원활하게 유지만 시켜주면은 오래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벌통 내부 온도 유지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화분맥의 전용 벌통을 쓰고 안에 그 보온재를 넣어주는 거, 그리고 그 한창 추운 시기에는 좀 담요 같은 걸 좀 덮어져 가지고 온도를 최대한 유지시켜 주는 거, 그게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먹이는 특정 시기에 화분떡을 추가로 더 공급해 준다든지 설탕물을 추가로 이렇게 넣어 주는 행위, 요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볼통을 보온해 주면은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볼통을 보온 안 해주면은 온도가 24도 정도밖에 평균 온도가 전기가 안 나오게 되고, 보온해 주면 약 28도 정도를 꾸준히 유지시켜 줄 수 있게 되는데, 월별로 보게 되면 12월 달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1월이 지나서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급격하게 추울 때 아무런 관리를 안 해주면은 벌통 내부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결국에는 여왕벌이 산란이 끊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벌통의 온도가 집중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1, 2월 때 제대로 보온을 해주면은 거의 30도씨를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벌의 활동성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벌의 수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파란색이 보온 안 해준 거, 빨간색이 보온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간 동안 벌의 활동량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 되겠죠. 자, 그리고 대용 화분, 꽃가루 있죠. 요것도 공급을 그냥 처음에 한 번만 들어갈 때만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공급을 안 해주는 거하고 해주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점선이 뭐냐면 2번 이상 대용 화분을 추가로 공급해 준 거. 이 실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딱 공급해 준 거예요. 한 번만 공급해 준 거 12월 30일부터 보면은 벌의 활동량이 쭉 감소를 하죠. 감소를 하다가 2월 말쯤 되면은 200마리도 채 움직이지가 않아요, 하루에. 예, 200마리. 그러면서 3월 달 되면은 완전히 소실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화분떡을 중간에 한 번이라도 더 공급을 해주면 여왕벌이 중간에 산란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4월 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결과를 확인해서 약 한 달 정도를 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월하고 1월하고 2월 달 같은 경우는 크게, 1월 같은 경우는 벌의 활동량이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산란이 끊어지는 시기인 6월부터는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분떡을 계속 넣어주는 것이 훨씬 효용성이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이 됐고요. 당액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액 공급. 당액 공급은 만약에 이게 당액 공급이 중간에 안 될 경우에 꿀벌들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게 되면 벌들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 언제쯤 이제 당액 공급하고 화분을 공급해 주면 되냐?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벌통이 들어간 다음에, 자, 벌통이 들어간 다음에 약 한 40일 정도가 되면 거의 반이 다 없어져 버려요. 40일 정도가 지나면. 50일에서 60일 사이가 되면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벌이 한 10월 중순쯤에 들어간다면은 12월 중하순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쯤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대용 화분을 점검해 줘야 되고 교체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한번 교체가 돼 줘야 되고, 자, 한번 교체했죠. 그러면 이제 70일쯤에 교체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또 감소를 쭉 해요. 그게 감소를 하는데 언제까지 보통 가냐면 그 이후에 130일에서 150일 사이에, 그때 또 거의 다 떨어지기 때문에 요때 한 번 더 교체를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벌들의 수가 많이 줄어든 2월 말에서 3월 달이기 때문에. 왜 그때 벌의 수가 왜 줄어드냐면 3월 달부터 측창 열리잖아요. 측창 열리게 되면 벌들이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용 화분의 양도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최소 2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좋고, 그럼 언제쯤 넣어주냐? 벌통 설치 후에 60일 내에 1차 한번 공급을 해주고 150일 이내에 2차 공급을 해주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왕벌의 산란을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우리가 설탕물을 언제쯤 넣어주면 되겠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2kg짜리 우리가 점일판이 들어가게 되면 2kg짜리 점일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쭉 감소를 해요. 쫙 감소를 하는데 언제쯤 되면은 100일 정도 됐을 때, 100일 정도 됐을 때 점일판의 무게가 1kg가 채 안 됩니다. 그때 1kg가 채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일판이 2kg가 싹 다 꿀 무게가 아니고 판때기 무게하고 안에 밀랍 무게도 있기 때문에 1kg 정도 남았다면은 많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많이 줄었다는 뜻이니까 요때쯤 이후부터는 설탕물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주든지 늦어도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설탕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설탕물 넣 이렇게 안 넣어주고 계속 150일, 200일까지 버틴다? 벌 다 죽습니다. 예, 싹 다 죽어버려요. 싹 다 죽습니다. 싹 다. 예, 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꿀 버렸을 때, 그러면 우리가 꿀 버렸을 때 이게 꿀벌이 정상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딸기 농가 같은 경우 그걸 맨날 벌통을 열어서 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냐면 이게 보시면 뭐냐면 이게 정상과율이에요. 이게 벌의 수고. 벌의 수가 이게 110 제곱미터니까 6분의 1 정도 되는 하우스죠. 6분의 1 정도 되는 하우스에 보면은 한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만 하우스 내에서 돌아다녀도 이게 이제 정상가율이 거의 1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제곱미터니까 곱하기 6 하면 얼마 되겠어요? 6, 22, 12마리에서 한 16마리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거의 웬만한 것들은 딸기는 거의 다 수정이 된다는 얘기죠. 최적은 18마리, 18마리 정도 되면 이제 최적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6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게 보면 110제곱미터에서 두 마리 미만으로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정상가율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마리라고 하면 곱하기 6 하면 12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우스에서 한낮에 벌들이 돌아다니는 게 10마리가 채 안 된다. 이러면은 이거 교찰 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때 점검을 받아봐셔야 돼요.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벌이 활동하기 좋은 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날씨가 흐리고 추운데 벌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문제 그건 원래 안 나오니까 되는데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막 이제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햇빛도 잘 비치는데 잘 비치는 상황에서 10마리 미만으로 나온다? 이거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범 사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범 사업에서는 화분맥에 전용 볼통이 들어가는데 전용 볼통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스티로폼 볼통에 비해서 폭이 작습니다. 폭이 굉장히 작아요. 폭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비장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볼통의 내부 온도를 꽉 잡아줘서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폭도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양봉농가 입장에서도 벌을 공급할 때 한 트럭에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한 이제 이런 우리 설탕물을 줄 때 이런 수직 사양기라고 해서 아예 이제 통을 다 열어서 줄 때 막 벌들에 쏠 위험이 있는데 이런 이제 모기 공급형 개포라고 해서 이제 위에 이런 덮개형 덮개형 이제 공급기라서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요렇게 덮개형에다가 이제 이런 주전자로 부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좀 쏠 위험이 적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이제 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 사역의 내용에서는 요거 지켜주셔야 되고 위치 지켜주셔야 되고 설치. 자, 벌에 설치를 할 때는 동서방향의 하우스는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남북 방향 하우스 같은 경우는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예. 비치는 강도는 집중적으로 비춰주긴 하는데 이게 비치는 시간이 앞뒤로 1시간 정도가 짧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군, 약간 벌의 수를 증가시켜 준다든지 D형벌을 함께 풀어주는 것도 우리 딸기 그 생산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설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의 높이가 좀 높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좀 지면에서 좀 띄워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딸기에서 벌 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 화분 추가로 2번 이상은 해주셔야 되고 당액 같은 경우는 1월 중순 이후에 점검을 해보시고 그때 후부터는 1, 2주마다 한 번씩
한 1리터 정도를 추가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다. 그 벌통 내부 온도 관리 같은 경우는 보온재를 넣어주는 것이 필수고, 만약에 안 보온재가 없을 경우에는 저온기에 담요를 좀 덮어가지고 온도를 따뜻하게 좀 유지시켜 주는 게 좋고, 야간 온도를 5도씨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건 금지입니다. 금지. 딸기 할 때, 벌 넣을 때는 금지입니다. 가급적이면 10도씨 언저리에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벌통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지금 온도 보이시죠? 온도가 지금 적색이 우리 화분맥의 전용 벌통,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방식을 취한 거고, 이게 파란색이 스티로폼 벌통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지금 보면은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예. 온도 관리를 그만큼 잘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도 관리가 거의 30도씨를 거의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반면에, 관행벌통은 거의 20도씨에서 막 이렇게 언저리에서 움직여진다라는 것. 습도도요, 온도가 높으니까 습도도 50에서 60%를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반면에, 온도가 스티로폼이 습이 또 잘 안 빠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7, 80%가 유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벌통 안에 병이 생깁니다. 잘.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화분배기 전용 벌통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명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이도 꾸준히 잘 주고 벌통도 온도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약 53일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더 오래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벌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도 우리가 벌통을 유지시키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상과율에 비교했을 때 약 6% 정도가 우리가 정상과율을 더 높게 얻을 수가 있어요. 6% 크죠? 이게 6%가 큽니다. 하우스로 하면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더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별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기형가 발생이 좀 많이 발생되는 2월, 3월 달쯤 있죠. 우리가 이화방꽃 나올 때쯤 기형가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 좀 높게 더 기온가가 덜 발생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추울 때 그만큼 여왕벌의 산란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벌의 활동성이 더 높아져서 우리가 상품가를 한 6% 정도는 더 높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실험을 전에 했었던 부분인데, 뭐 우리가 1화방 때는 별 차이 안 나요. 맞죠? 1화방 때는 별 차이 안 나고 3화방 때도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화방 초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형가하고 이게 좀 기형가가 좀 덜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범 사업에 대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 D형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D형벌도 일벌, 여왕벌, 숫벌이 있어요. 반드시 숫벌은 필요 없어요. 숫벌은 필요 없고, 우리가 딸기 사용할 때는 일벌하고 여왕벌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벌통이 이용이 돼야 되고, 이 벌의 이 벌은 꿀벌에 비해서는 수도 굉장히 작지만은 활동성이 굉장히 뛰어난 벌이에요. 크기가 이 크기가 이게 D형벌 크기라면은 꿀벌은 요거 3분의 1만 합니다. 예. 3분의 1에서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D형벌 크기는. 이제 꿀벌 크기는 2배 이상 크고 가슴에 근육이 다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성도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온 꿀벌은 15도씨 미만에서는 활동 안 하는데, 얘는 15도씨 미만에서도 활동 잘하고요. 5도씨에서도 활동을 하고, 비 오면 비사로 막 다니고, 막 하여튼 굉장히 활동성이 뛰어난 벌이고요. 얘들은 가슴 진동으로 수정시키기 때문에 수정 효율이 꿀벌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꿀벌은 7,500에서 10,000마리 정도 들어갔을 때, 7,500에서 10,000마리 정도 들어갔을 때 약 15% 정도의 벌, 그러니까 약 한 10,000마리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1,500마리에서 2,000마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D형벌 같은 경우는 벌통 하나 들어있는 게 120마리에서 150마리밖에 안 돼요. 거기서 10% 정도 벌만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10마리에서 15마리밖에 벌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수정을 시키는 이유는 가슴으로 하는 진동 능력들, 이 벌 조그만 가슴 진동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이 벌 한 마리 능, 진동 강도가요, 우리 여러분들 휴대폰 진동 강도하고 맞먹습니다.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꽃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진동을 시켜 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은 어 저희 지능도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순식간에 적응합니다. 아까 제가 꿀벌 같은 경우는 벌통을 놔둔 다음에 약 한 2주 정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지나야지 얘들이 그 안에서 적응하면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얘는 그딴 거 필요 없고 벌통 놔두면 하루나 이틀 안에 다 적응해가지고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얘들의 장점은 실내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달쯤에 꿀벌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꿀벌 못 구해요. 꿀벌을 구한다고 해도 비싼 가격, 약 40만 원, 50만 원 주고 꿀벌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꿀벌 구해봤자 한 달 이상 못 씁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때 구한 꿀벌들은 화분 매개용으로 만들어진 꿀벌들이 아니고 내년에 꿀을 따기 위해서 월동시키고 있는 벌들이에요. 그거를 억지로 갖고 와봤자 월동시키고 있는 약한 벌들이 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한 달 안에 벌들이 다 없어지는 큰 문제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가급적이면 D형벌 쓰게 돼요. 그 D형벌은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언제든지 공장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D형벌 쓸 수가 있다. D형벌에서 기억하실 거는 아까 얘기했던 판때기 형태의 집이 아니에요. 동글동글한 집들이고 벌의 수가 최대 많아봤자 200마리 정도 증가할 수가 있는데 딸기 키우는 그런 환경에서 200마리까지 절대 증가 안 합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거의 120마리에서 150마리짜리가 들어가면 점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벌통 플라스틱 벌통으로 이렇게 띄워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D형벌 쓰면 꽃을 심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 D형벌 많이 써보셨다고 하니까 꽃 심는 일은 거의 꽃 심는 게 아니고 꽃을 가야하는 행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특정 시기 때만 그러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꿀벌하고 D형벌하고 우리가 저기 장기간 동안 비교해 봤을 때 이 정상가율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83.6, 84니까 거의 같죠. 그리고 수확 시기별로 우리가 봤을 때 별 차이가 안 나요. 다만 이제 좋은 기에 2월 달에 저온기에 다소 D형보 약간 높은 결과는 있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꽃을 심는다는 현상이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게 D형벌이 토마토 꽃을 수정시킬 때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입으로 딱 물고 몸을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토마토 여기 꽃대 부분에 여기 수술대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나요. 깨문 표시가 나거든요.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꽃을 깨문다 이러는데 이 딸기꽃은 깨물 수도 없습니다. 예, 뒤연거리 깨물지도 못합니다. 깨물지도 못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딸기꽃은 꽃가루가 적게 나오는 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꽃가루가 적게 나온다고 여러 번 방문해요. 여러 번 방문을 하는데 꽃이 많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꽃이 적은 시기가 있죠, 우리가. 꽃이 적은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시기가 1화방이 마무리되면서 2화방이 이제 곧 올라오는 그 시기 있죠. 1월에서 2월 사이. 그때 그 시기에는 이게 꽃가루가 없습니다. 꽃가루가 아니고 꽃 자체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D형벌이 꽃이 없어서 꽃, 꽃, 꽃 펴 있으면 여러 번 자꾸 방문하니까 꽃이 시꺼매져요, 이렇게. 꽃이 시꺼매지는데 꿀벌은 그런 현상이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그 시기에 1월에서 2월 달, 1월 2일에서 1월 20일 사이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 D형벌을 놓은 곳 같은 경우는 시꺼멓게 꽃이 변한 비율이 78%고 꿀벌은 11%밖에 안 돼요. 7배나 많아요. 그럼 시꺼멓게 변한 것들이 뭐가 문제냐? 시꺼멓게 변한 꽃들하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게 우둘두둘하게 돼요. 예. 그 얘기는 좀 상품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품성을 비교해 보면 시꺼멓게 변한 꽃 같은 경우는 0.5% 그러니까 0.5%에 48% 우리가 노란색일 경우는 85%니까 약 한 반 정도가 우리가 상품가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 정도만 돼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지 이게 기온과 이게 뭐 어떻게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이렇게 지금 보이셔요. 시꺼멓게 변한 거. 이게 보면은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꽃이 덜 피었는데 D형벌 수가 많으면 꽃을 막 꽃 안에 막 집어 넣어가지고 지 몸을 집어 넣어가지고 막 꽃가루를 채집하려고 생쇼를 합니다. 수술도 발육이 안 됐는데 이딴 식으로 하게 되면 수술대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꽃이 피더라도 수술이 손상된 상태에서 피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형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밀도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조절해 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언제 조절해 주면 되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꽃이 적은 시기 1화방에서 2화방 교체 시기에 하우스 내 돌아다니는 벌수가 10마리 이상 보이면 안 됩니다. 10마리 이상 보이면 이게 확 떨어져요. 이게 상품가율이 확 떨어져요. 예, 확 떨어지기 때문에 꽃이 적은 시기에는
한 6마리에서 7마리 정도만 돼도 다 수정시키고 댕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D형벌은 적은 수로도 수정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월 달 이후부터는 서량꽃 뭐 엄청나게 많이 피잖아요. 그때는 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D형벌 벌수가 많아도 얘들이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방 교체기에는 벌의 밀도수를 조절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조절해 주면 되냐? 하루는 문을 열어놓고 하루는 문을 열어놓고 저녁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방치시킨 다음에 또 다시 또 문을 열어주면 돼요. 그 사이에 수정이 안 돼서 안 되면 어쩝니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딸기는 3일이나 4일 수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루 만에 꽃이 안 떨어지고 보통 3일까지도 3, 4일 정도까지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그래서 하루 열어주고 하루 닫아준든지 하루 열어주고 이틀 닫아줘도 상관없고 만약에 닫아줬을 때 닫아준다 하더라도 미처 못 들어온 볼들이 있어요. 그런 볼들은 하우스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또 수정을 또 시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꽃이 적은 시기에는 이렇게 문을 여닫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열고 하루 닫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열어줬다가 오후 한 12시쯤 됐을 때 닫아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아침에 열어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꽃이 적은 시기에 좀 대처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런 기형과 뭐 D형벌로 생기는 의해서 꽃의 가해로 생기는 D형 그 기형과를 우리가 미리 방지를 좀 해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을 어떤 벌을 선택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벌통을 받으면은 이게 벌통 우리나라에 벌통을 D형 벌통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16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그 다 저희 쪽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든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 줄 보면은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 이렇게 투명한 벌통을 쓰는 분들이 계셔요. 투명 벌통. 투명 벌통 같은 경우 우리가 벌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벌통이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의 그 노란색 이렇게 보이고 노란색이 띄고 이렇게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그러니까 그 종이 뚜껑을 열었을 때 활발하게 위로 이렇게 붕 뜨는 벌들 이런 벌들이 굉장히 좋은 벌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동글동글 구멍 난 거 말고 동글동글한 거 보이는데 이 동글동글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얘들이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 큰 동글동글한 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번데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동그란 게 뭉쳐져 있는 것들은 알하고 애벌레들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들이 다 후에 다 일벌들로 나올 애들이에요. 예, 나올 애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고 이렇게 구멍 뚫린 게 엄청 많다. 이게 동글동글한 게 있고 구멍 뚫린 것만 잔뜩 있다는 거 이건 안 좋은 본분입니다. 구멍 뚫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왔다는 얘기예요. 벌들이. 벌들이 나왔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는 여왕벌들이 산란을 잘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들은 사용 안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벌통이 오래 지나면 색깔이 변화멸입니다. 이렇게 시꺼멓게 변해요. 밝은 노란색에서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변하게 돼요.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 거는 오래된 봉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색으로 변하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왕벌이라는 게 나와요. 다음 세대 여왕벌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벌통 설치했는데 벌통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우리 일반적인 D형벌이 아니고 무슨 엄지손가락만한 큰 벌들이 붕붕 돌아다닌다. 그럼 이거는 벌통 교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있던 여왕벌이 일벌들은 생산 안 하고 다음 세대를 이을 여왕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일벌이 안 만들어져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왕벌은 화분매기 잘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벌통을 교체해야 될 타이밍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D형벌이 교체되는 타이밍은 보통 벌통 설치된 다음에 빠르면 한 달, 아니면 보통 45일 내에 보통 벌통을 교체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형벌의 기본적인 사용 기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한개 봉구를 쓰고 설치 위치는 좀 안쪽에다 설치해 주고 지상에선 띄워서 설치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탕물이 같이 들어있어서 개미가 꼬일 수가 있습니다. 습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약간 띄워서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벌통을 넣을 때는 꽃이 펴져 있는 상태, 만개가 아니라 한 10% 정도 펴져 있는 상태부터 벌이 들어가 주면 되는데 보통 저온기 극복으로는 12월에서 1월쯤에 많이 넣고 그다음에 고설기 후반기에 넣는데 요 때도 넣는 것도 좋아요. 언제가 좋냐면 그 여러분들 이제
10월 중순이나 11월 맨 처음 1화방 딸기 들어갈 때 있죠. 그때 처음에 D형벌을 그때 써주시고 11월 중순, 11월 이후부터 꿀벌들이 투입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0월 중순이라든지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사이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측창이 중간중간에 열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꿀벌들이 미처 적응을 못했을 때 밖으로 이게 유실될 수가 있어요. 꿀벌들이. 그렇게 돼서 기존에 있던 꿀벌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일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D형벌을 좀 넣어 사실 1화방은 우리가 기형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또 1화방 때는 또 우리가 약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때서 우리가 이거 벌을 넣어 주실 때 초기에 처음 초기에는 D형벌을 넣어가지고 약간의 수정을 좀 도와주는 걸로 하고 11월 달쯤부터 이제 측창이 거의 닫히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꿀벌을 넣어가지고 최대한 유실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먹이 공급을 조금씩 해주는 것도 벌의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생코 가루를 이틀에 한 번씩 1티스푼 정도 넣어주는 것이 좋고 농약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농약 부분입니다. 농약 관리가 철저하게 안 해주시면 벌 다 죽습니다. 예, 벌 다 죽어요. 자, 해가 적은 농약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가 적은 농약들이 있어요. 해가 큰 농약도 있고 적은 농약이 있는데 그럼 해가 적은 농약 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물론 쳐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농약 치실 때 단일제로 안 치시잖아요. 섞어서 치시잖아요. 농약 회사들은 단일제에 대한 그 벌들의 위해성 검사는 하시지만 섞어서는 안 합니다. 이거. 예, 섞어서는 안 하기 때문에 섞어서 하는 것도 섞어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벌의 피해가 있다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농약을 치셔야 된다는 얘기죠. 농약이 묻게 되면은 얘들이 벌만 죽는 게 아니고 벌집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농작물 생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벌들이 농약이 중독됐냐 안 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농약이 중독됐으면 그 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농약이 중독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벌통 안에 벌통 밖에 벌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는 것, 떨어져서 죽은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떨어져서 죽은 것들이 100마리 미만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병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얘들이 벌통을 옮기는 과정에서 치여서 죽은 것들을 안에 있던 일벌들이 밖에 물어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벌통 밖에 죽은 애들이 200마리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조금 의심해 봐야 되고 500마리, 1000마리라고 하면 이거는 농약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먹이를 안 줬을 경우에도 앞에 막 1000마리 이상 죽어 있습니다. 그때도. 근데 먹이는 제외시키고 다른 경우가 먼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농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농약에 중독된 애들은 앞에서 빙글빙글 돌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 벌들이 이상한 벌들이 많이 보인다. 이때 돼버리면 거의 벌송 못 살린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 그럼 우리가 농약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석적인 방법은 내일 농약을 친다라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 소문을 닫아줍니다. 예, 오늘 저녁에 벌들이 다 들어오면 소문을 닫아주고 이것을 밖에다가 내놔줍니다. 밖에다가 내놔주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농약을 칩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방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이 들어갈 시기 있죠. 그 벌이 들어갈 시기 아침에 측창을 열어서 최대한 농약 성분을 날려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벌이 원래 있던 그 자리에 투입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들 꿀벌 같은 경우는 약간 멍청해서 자기 집 못 찾아 들어온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벌통을 밖에다가 내놓을 때는 가급적이면 실내에 놔두는 게 좋아요. 실내 이제 어두운 곳에다가 놔둬 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벌들의 세력이 좋으면 벌통을 닫아 놔 버렸을 때 안에서 익어 죽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문을 약간 조금이라도 열어 놓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는 창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밖에다가 막 그 추운데 밖에다가 내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냅두는 거는 벌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다가 내둘 경우에는 담요 같은 거를 꼭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꼭. 그래야지 얘들이 봉구가 형성 안 되고 겨울잠 준비를 안 합니다. 특히 강릉은 추우니까 꼭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약 살포전 만약에 나는 하우스에 벌이 너무 많다. 우리 해줄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뭐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벌통을 덮어주는 건 최소한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주면 되냐? 내일 내가 약을 친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벌통의 소문을 최소한 약간만 열어놓고 닫습니다. 약간만 열어놓고 닫은 다음에 그거를 검정색 큰 종이 상자로 덮어주든지 아니면 두꺼운 비닐 있죠? 두꺼운 비닐로 덮어줍니다. 밀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검정색으로 깜깜하게 만들어준 벌들이 밤인 줄 알고 잘 안 나옵니다. 예. 그 상태에서 다음 날 아침에 약을 치고 이거는 그 다음 날 바로 환기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벌이 농약에 오염이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빨리 치고 빨리 그 다음 날 빨리 약을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자를 열어주면은 그나마 좀 낫다. 하지만 이게 농약이 들어있는 농약 친 상태에서 벌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해는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동시켜 주는 게 제일 좋고 차선책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덮어주는 방법이라도 해주셔라. 그거 안 하고 막 친다. 이거는 뭐 이건 뭘 해줘도 1월 달 못 버팁니다. 예, 못 버티니까 그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방사기에는 넘어가고요. 자, 끝으로 이제 전망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이게 해외에서도 벌들이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고, 지금 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벌 가격 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양봉 농가들이 막 단합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단합해서 올린 게 아니고, 벌이 그만큼 귀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년에 벌이 딸기에 들어간다는 벌이라든지 월동하는 벌들이 이게 낙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응애는 많이 잡혔는데 산란이 잘 안 나간다라는 보고들이 워낙에 좀 많이 들어와 오기 때문에 얘들이 내역봉이 그만큼 많이 양성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잘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적어도 하우스에 들어가는 벌은 규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규격을 맞추려면 벌통 하나로 안 되고 그거를 다른 벌통에 있는 벌집을 다시 좀 추가해서 넣는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5개의 벌통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벌통의 가격이 사실상 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20만 원 이상이에요, 웬만한 거는. 그런데 뭐 어떤 농가들은 뭐 내가 15만 원 미만으로 구할 수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충팔구 싸게 쓴 벌통들은 후회합니다, 무조건. 예. 벌을, 벌을 1, 2만 원, 3, 4만 원 하우스 안에 3, 4만 원 아낀다고 했다가 몇 천만 원 소비해 볼 수가 있어요. 예. 딸기 농가들 아시잖아요. 제대로 기온과 나와가지고 문제 생겼을 경우에 몇 백만 원 우습게 깨지죠. 예. 그런데 벌만 제대로 된 벌들만 쓰더라도 이거 벌들은 절대 배신 안 해요. 아니면 그 양봉 농가한테 조금 윗돈을 좀 더 주시더라도 관리를 해달라고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거는. 예,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양봉 농가들이 그거를 교통비 삼아 가가지고 그래도 뭐 전체 작기 중에 한두 번 정도 와가지고 관리라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더 낫습니다. 그게 차라리 그 돈 몇만 원 더 주고 벌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딸기를 더 생산하는 게 낫지. 그거 몇만 원 아끼려고 했다가 몇백만 원 손해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딸기 벌통 하나 값이 60만 원입니다. 50만 원, 60만 원 합니다. 일본은. 예. 우리나라가 싼 편입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벌에 우리가 아낀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좋은 벌을 써가지고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우리 딸기 농가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화분맥의 의존도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지금 더 뭐가 문제냐면 이게 꿀벌이 이게 해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지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요번에는 작년보다는 벌이 좀 낮습니다, 훨씬. 예, 다행히 이제 응애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좀 낮긴 한데 이게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모든 농가들이 그 응애약, 그러니까 응애약이면 살충제거든요. 그거를 벌통 내에 많이 치셨어요. 근데 결국엔 살충제란 얘기는 꿀벌한테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제대로 활동이 되냐 안 되냐는 사실 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벌통을 받았을 때 벌의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딸기 농가들이 점검 안 해주고 관심을 안 가졌다가 이게 벌 활동 잘하겠지 하고 그냥 딸기 뭐 입 따주시고 뭐 이런 일 하다가
갑자기 기온과들이 갑자기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때서야 벌 봤는데 벌이 문제가 있고 벌이 없다. 이 그제서야 막 문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미 손해는 발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원한 어떤 식으로 제가 권장을 해드리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벌집에 벌통 앞에 앉아가지고 5분 정도 얘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걸 한번 보셔요. 그게 어려우면 아까 날씨 좋은 시기에 1시나 2시, 12시에서 1시쯤 되는 시기에 한 바퀴 쭉 돌아보시면서 벌의 활동량이 16마리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란 얘기예요. 그때. 그런 식으로 보셔가지고 벌의 수가 너무 나오는 게 적은데 너무 적은데 이럴 경우에는 양봉농가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벌 좀 봐달라고 이거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냥 이거 뭐 잘 되겠지 하고 그냥 있다가 기형과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시로 좀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된다.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주된 목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기 농가들이 벌을 관리해 주는 것, 최소한의 관리, 먹이 관리라든지 설탕물 관리, 보온 관리 정도 해주는 거가 사실상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벌이 떨어졌을 때 D형벌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꿀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D형벌도 못 구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형벌 업체 쪽에서도 이거를 예측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데 이게 왜 그러냐면 D형벌도 만들어진 데까지 3개월이 걸려요. 3개월. 공장식으로 찍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수요 예측을 3개월 전에 해가지고 그때부터 만들어가지고 벌통 여러분들한테 벌통 들어가는 게 3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벌통들이에요. 그럼 3개월 전에 수요 예측을 잘못 못하게 되면 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국에 16업체가 다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업체는 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업체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딸기 농가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전국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그냥 옆에 있는 농약사에서 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벌통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직거래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게 수요 공급 플랫폼을 좀 만들었어요. 이렇게 직거래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좀 이번에 좀 개발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당근마켓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 생산하는 업체가 재고 물품을 올리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 플랫폼에 가입돼 있는 우리 딸기 농가나 토마토 농가나 이러신 분들이 그 달력 보고 그 날짜에 벌 있으면 클릭해가지고 그냥 신청하시면 전국에 있는 어느 업체더라도 다 거기에다가 이제 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이번에 처음 구상을 해가지고 첫 시범으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딸기 농가들도 많이 참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진짜 효용성 있는지 판단을 금년에 좀 해보고 내년이라든지 후년에 정말 효용성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좀 보급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번에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 들으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여해주는 법들은 어렵진 않아요. 우리 담당자분 있죠. 우리 그 오늘 강릉 담당자분들한테 성함하고 그 휴대폰 번호만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휴대폰 번호로 어플리케이션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면 아이폰은 안 됩니다, 아직. 아이폰은 안 되는데 뭐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다 삼성폰, LG폰 쓰시는 분들은 다 되니까 그거 그냥 깔으셔가지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만 넣으면 그냥 회원가입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쓰는 방법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예, 그냥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써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 플랫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인데 어, 잠깐만요. 예, 지금 화면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이제 거기 휴대폰 번호 그냥 쓰고 그냥 가입하면은 그냥 금방 가입이 돼요. 가입이 되는데 가입이 돼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도 같은 게, 지도가 아니고 이 뭐죠? 달력 같은 게 나와요. 달력 같은 데 보면 여기 보면은 벌통 표시 같은 거 보이시죠?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벌 표시 같은 달력이 보이고 별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업체에서 재고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어느 지역에 어느 벌통 제작 업체에서
지금 재고량이 얼마 정도 있다. 볼통 가격은 얼마다 해서 국무 요청만 누르면 바로 갑니다, 거기. 그럼 그쪽에서 전화가 와요. 그쪽에. 예. 그분한테 그 신청하신 분한테 전화 가지고 며칠까지 몇 개 보내드릴까요? 하고 연락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벌을 우리가 쉽게 구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사용 뭐 여러분들한테 뭐 부담될 건 알 것 같고요. 요거 사용하게 되면 좀 벌을 좀 구하기도 좀 쉬울 것 같으니까 요번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질문 한 조금만 받을까요? 예,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질문 없으시면, 예, 질문 없으시면,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제 사무실 번호를 다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예, 2382 063-238-2845번이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마트 볼통이라고 알고 계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시죠? 이거, 어, 박규춘 연구관님? 안 계신, 안 계시나? 나가셨나? 우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범 사업이 그 수출 딸기 시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전미 선생님, 네, 들리시나요? 예, 이거 네, 수출 딸기 시범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수출용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이번 거 스마트 볼통 시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예, 아, 네. 별도로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경용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네, 꿀벌통이요. 금요일 날 와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받고 바로 기술 적용하고 예. 농가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네, 부탁드리고요. 요거 네, 관련된 내용은 제가 네, 녹화돼 있는 거 혹시 교육 못 받으신 분들 위해 네, 가지고 제가 네. 요거는 녹화된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네,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딸기 연구회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